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대구의 국제고등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고 있고요. 계명대학교에서 교육학과 겸임교수로 또 유튜브 채널 음악쌤 미애를 운영하고 있는 정미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경북대학교 독서 동아리 팟캐스트에 초대해 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한 여러분도 간단하게 좀 소개를 부탁드려 볼까요? 네, 누가 먼저 해볼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에 재학 중인 최소연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경북대학교 교육학과 2학번 유서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윤리교육과 2학번 경북대학교 최윤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 2학번 윤세연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경북대학교 가정교육과 이재선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필사체육? 윤리? 교육? 미안합니다. 네. 교육학과. 네, 교대. 그 다음에 가정교육학과. 네,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네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눠볼 책은 바로 요한 하리가 지은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입니다. 사실 이 책은 제가 교사 연수에 참여를 했다가 소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날 마침 서점을 갔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쫙 전시가 되어 있는데 이 책이 두 번째 칸에 탁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둑맞은 집중력 괜찮네, 관심이 가는데 하는데 그 책이 있는 순간 이건 운명이다, 내가 사야겠다 해서 제가 당장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딱 그 보시면 표지가 주황색이 형광 주황색이 딱 뜨면서 눈에 딱 띄었고요. 또 도둑 맞았다는 그런 표현들이 참 재미있게 다가오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책의 제목을 처음 들었거나 이전에 들었던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이번 시간을 통해서 들어본 적도 있을 건데 처음 받아봤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은 책 제목을 처음 봤을 때, 내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는 휴대폰을 저는 뺏겼었거든요. 그럴 때는 사실 휴대폰을 강제적으로 엿보게 되니까 조금 더 그런 책을 읽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는 환경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었고, 그리고 뭔가 명확한 가시적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력이 컸다고 생각하는데, 대학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엄청 자유로운 환경에, 그리고 갑자기 뭔가 사라진 목표?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집중을 하는 게 쉽지 않았던 그런 경험들이 생각나는 그런 책 제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나의 어떤 현실을 반영하는 그런 책인 것 같다.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화면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저는 일단 도둑맞은 집중력에서 도둑이라는 키워드에 집중을 했어요. 네. 지금 현 시대가 일단 집중력이 거의 사라져가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사라진 집중력이 아니라 도둑맞은 집중력. 도둑 맞다라는 거는 타인에 의해서 빼앗겼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주체가 되어야 되는 이 집중력이 어떤 타인에 의해서 빼앗긴 것일까? 그래서 과연 그 주체는 누구인 것일까라는 생각으로 이 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예리한 발견입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뺏긴 주체성이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집중력에 대한 문제.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지금 이제 대학교에 들어왔어요. 꿈꾸던, 고등학교에 그 쪼이던 삶을 벗어나고, 이제 대학생이 되었어요. 이제까지의 삶들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큰 성취를 이룬 것들이, 물론 앞으로 더 큰 성취를 이루시겠지만, 가장 큰 성취를 이룬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고, 그와 관련해서 그때의 나의 집중력은 어떤 점이 있었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누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교육학과 학생이 얘기하겠습니다.
교육이랑 상관없을 수도 있지만 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네. 이제 가장 큰 성취를 이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2단 줄넘기 대회를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산청이라는 거기서 살고 있어서 이제 군 대회를 나가게 됐었는데 대표로. 근데 거기서 제가 1등을 해서 이제 도대회를 나간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이제 팔자 줄넘기라고 그것도 나가서 이제 군 대회에서 1등해서 이제 도대회를 같이 함께 나갔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그때 아무래도 연습에 대한 그 시간도 물론 많이 할애를 했지만 아무래도 그때 되게 엄청 한번 이렇게 딱 집중해서 계속 나 무조건 1등 해야 돼 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까지 삶 속에서 가장 그 성취를 이제 말한다고 한다면 그때인 것 같습니다. 도대표를 나갔었던 줄넘기 하나로 도를 제패했던 네. 역시 네. 지금의 몸매를 유지하는 이유도 그 날씬한 이유도 다 있었군요. 네. 부럽습니다. 또 누구 한번 얘기해볼까요? 저는 뭐 아직 엄청난 성취를 이룬 건 막 없겠지만은 뭐 저는 경북대학교를 편입해서 왔는데 네. 그 편입 과정의 전공 준비를 했었어요. 전공 교과목의 내용을 공부하고 와야 됐는데 근데 너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저 가정을 중학교 3학년 이후로 공부한 적이 없는데 이제 뭐 아동 발달 배우고 식품이랑 영양을 공부하고 의복을 어떻게 만들고 의복 재료가 뭐가 있는지를 오랜만에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뭐지 하면서 집중이 잘 안 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편법인데 선택과 집중을 하자. 네. 이 부분은 안 나올 거야. 이 부분은 나올 거야. 라는 그런 저만의 제한을 두고 그 순간에 집중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과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이 자리에 있으니까. 네. 그렇군요. 한 명만 더 얘기해 볼까요? 성공의 경험을 얘기해 보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특이할 수 있는데 누군가 저한테 성취가 어떤 거냐라고 물으면 전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대나무 숲 같은 데서 이제 액티비티처럼 그 높은 곳에서 스윙하고 내려가는 그런 기구 아시나요? 네네네. 그런 액티비티를 가족들하고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네. 제가 그때 어렸을 때 고소공포증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도저히 못 내려가겠는 거예요. 근데 뒤에 사람들은 막 기다리고 있고 부모님은 저기서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내려와 이러고 계시고 저 너무 떨렸는데 그때 뒤에서 진짜 그 순간에 집중해봐라 할 수 있다 넌 할 수 있다 라고 계속 응원을 해주시니까 처음 보는 분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엄청 많은 분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제가 그걸 내려가는 순간 내가 이뤄냈구나 내가 성취했구나 라는 성취감을 그때 처음으로 확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때 느꼈던 그 순간에 집중하는 그게 되게 저한테는 잊지 못할 추억과 경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렇게 집중력은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힘을 가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선택과 집중도 마찬가지고 그 순간에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공간이나 어떤 시간의 그런 제약을 벗어버릴 수 있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뭐 지금 교사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몇 년이 흘렀지만 몇십 년이 흘렀지만 아마 임용 공부를 할 때가 가장 좀 집중력을 가져야 했을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집중 그때 되게 안 되었었죠. 근데 안 하면 안 되니까 정말 집중해서 공부를 했었던 그리고 끈기 있게 성취를 위해서 꾸준히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남아요. 자, 여기서 보시면 아까 누가 먼저 이렇게 스포를 한 듯이 이렇게 잘 얘기를 해줬는데요. 사실 이 책에서는 집중력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좀 더 그 책임을 사회에 좀 떠넘기는 그런 문제로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다 읽어보시면 그래 맞아. 근데 뭐 어떻게 해라는 말이야? 약간 이렇게 생각해서 좀
왜 보통 자기 개발, 저는 사실 이게 자기 개발서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자기 개발서를 정말 많이 읽었어요. 그런 종류의 하나로 생각했는데 이 책을 덮고 나면 동의는 하는데 당장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잘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분명 여기서도 뭔가 우리가 건질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를 오늘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집중력에 대해서에 대한 해답은 각자가 설정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좀 모여 있는 이유가 바로 인공지능이라든지 에듀테크 이런 거에 우리가 좀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탕을 두고 있는 그런 모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뭔가 클릭 한 번만 하면 노래가 만들어지고 한 번만 하면 뭐 그림을 그리고 한 번만 하면 글을 써주는 이렇게 변화무쌍한 이런 시대에 이런 집중력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집중력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에 깊이 들어간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그런 시간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총알같이 확 날아간다면 한번 이렇게 스탑 해서 너 잘 살고 있어? 점검해봐. 약간 이런 개념으로 저는 조금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책을 보셨으면 좋겠고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보시면 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자는 이제 기자였죠. 기자였던 자신이 어느 날 너무 집중력을 잃어버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빈스타운으로 떠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프로빈스타운은 미국에서 매사추세츠에 있는 조용한 마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디지털 디톡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혹시 여러분은 최근에 아니면 뭐 이제까지 뭐 한 1, 2년 사이에 강제도 좋고요. 아니면 스스로도 좋고 이렇게 디지털 디톡스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는 사람 있으면 한번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 있나요? 가장 큰 경험이 다들 학교 때 이제 휴대폰 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학교가 조금 엄했어가지고 이제 휴대폰을 아침에 가면 휴대폰 가방에다가 무조건 내고 이제 1학년 때는 패드 사용 같은 것도 아예 안 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오로지 정말 수업만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필기만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셨는데 아마 그게 디지털 디톡스를 경험한 가장 그때 큰 그랬군요. 거였습니다. 그때 기분 어땠어요? 저요? 전 사실 만족했는데요. 근데 이제 집만 오면 다시 휴대폰을 놓지 못하는 그런 부작용은 있었죠. 오늘까지 못했던 거 집에 와서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조금 어제까지 못 봤던 거 오늘까지 곱하기로 보자 이런 생각. 또 다른 사람 있었어요? 오. 저는 지금 인스타그램 자체를 아예 삭제를 했어요. 근데 인스타그램을 삭제하고 나서 보니까 일단 과시욕이 사라진 걸 저조차도 느껴요. 일단 최근 유행하고 있는 오마카세라던가 아니면 되게 인스타 감성의 카페들 있잖아요. 책상은 낮고 의자는 불편한데 감성만 있는 이런 카페도 이제 가지 않고 이제 어떤 게 인스타 감성의 카페일까를 가장 중점으로 두는 게 아니라 어딜 가야 내가 정말 맛있는 걸 먹고 내가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일까? 저 자신의 초점을 맞추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타인에 대한 정보도 아무래도 적게 노출이 되다 보니까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보지? 하는 이런 시선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자유로워진 것 같은 해방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게 있었냐면 몇 년 전에 시험 출제를 하러 들어갔어요. 되게 중요한 시험 출제를 하러 들어갔는데 이제 거기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폰하고 뭐 다 강제로 내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한 3일 동안 그곳에 감금 생활을 했는데 그런 어떤 뭐 시험 출제라든지 어떤 그런 곳에 들어가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전 사실 그 에듀테크도 좋아하지만 이런 스마트 기기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못 쓴다는 게 더 힘든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 책은 나를 위한 책이구나.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좀 밑줄 그었던 몇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그거 가지고 좀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보면요. 미국인 대학생에게 무언가를 얼마나 자주 주의를 기울이는지를 조사하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그 미국의 대학생들이 평균 65초마다 하는 일을 전환했다고 해요. 1분 겨우 넘는 1분하고 5초. 네. 어떤 사람은 겨우 19초였다고 합니다. 19초. 또 캘리포니아의 어바인 대학의 글로리아 마크 교수가 진행한 연구에서는요. 사무실에서 일하는 성인이 평균적으로 한 가지 일을 얼마나 오래 하고 있는지를 봤더니 그 결과 3분이었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정말 그럴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도 그럴까? 3분? 30분이 아니고 3분이라고? 이런 생각을 들었죠. 그래도 뭐 50분은 될 거야. 보통 고등학교 수업이 50분이고 중학교 45분이고 초등학교 40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이면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을 때 저를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저를 테스트를 해서 시간을 보면서 책을 읽어봤죠. 그리고 다시 내가 시간을 확인하는 게 얼마 걸리는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시간 재지 않는다 생각하고요. 그냥 평소에 나처럼 그냥 휴대폰을 지켜봤던 거죠. 봤었습니다. 근데 몇 분인 줄 아세요? 저의 집중력은 4분이었어요. 나 테스트 해보세요. 저도 3분이라길래 너무 작다 생각했는데 내가 4분인 거예요. 진짜 4분이에요. 한 두 번 해봤거든요. 4분이더라고요. 네. 끝나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무슨 과제 할 때 내가 몇 분 걸리는지. 10분 넘는 사람은 저한테 따로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뭐 커피 쿠폰이라도 하나 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보면 그래 나도 되게 심각한데 라면서 책을 또 계속 읽었죠. 이 책에서는 이렇게 집중력을 방해하는 요소가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사회의 문화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22쪽에 보시면 집중력 문제를 유발하는 문화를 만들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집중력을 깊이 있게 오래 유지하는 것이 모두에게 극도로 힘들어지며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치 물살을 거슬러 올라 헤엄쳐 가는 것처럼 해야 한다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이러한 집중력을 잃는 삶은 24쪽에 보시면 훼손된 삶을 사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언가를 집중을 하고 있다가 방해를 받은 경우는 전과 같은 집중 상태로 돌아오는데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다시 우리가 뭔가를 집중을 하려면 책을 읽다가 내가 스마트폰을 보다가 갑자기 유튜브가 보고 싶어서 그 음악을 듣고 싶었어. 그래서 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내가 책을 읽는데 집중력을 가지는데 평균 몇 분이 걸릴까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몇 분 내갈까요? 그래도 아까 집중력 하시는 시간을 제시해 주셨으니까 한 네. 3분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3분? 3분 뒤면 다시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네, 3분, 5분? 네. 40분? 40분? 40분은 집중 못 한다고? 그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아. 빠질까봐. 물론 그럴 네. 수 있죠. 네. 맞아요. 평균 23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와. 엄청나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내가 배가 고픈데 배달의 민족에서 한번 볼까? 했다가 맛없네 하고 덮어서 다시 이렇게 하려면은 23분이 돼야지 다시 집중력을 가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낭비되는 시간이 진짜 많은 거죠. 어떻게 보면. 과제하다가 카톡 잠깐 보다가 유튜브 잠시 보더라도 다시 돌아오는 데 시간이 23분이 되어야 다시 집중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쇼킹이었어, 저는. 이렇게. 그래서 계속 다시 집중 상태가 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집중력을 잃게 되고 단 한 시간이라도 집중하지 못하고 방해받지 않고 일하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네. 그래서 야간 자습할 때 보면 애들이 이제 타이머를 켜놓고 이렇게 공부를 해요. 네. 그게 자기들 스스로를 통제하는 어떤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자습을 하는 모습이나 또 저희 학교는 보니까 이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자율적으로 내게 해요.
공부할 때는. 그럼 애들이 거의 많이 이렇게 내더라고요. 자율적으로 이렇게 내는 걸 보면서, 이렇게, 그래도 쟤들이 조절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저는 사실 스마트폰에 카톡이 오거나 뭔가 메시지가 뜨면은 일을 못 보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바로 확인을 해야 되고, 뭔가 과제가 있으면 빨리빨리 해야 되는 성격이고,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애들은요, 요즘 카톡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애들한테 보내면 애들은 확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대답을 안 하지? 나 혼자 막 부글부글거리는 거죠. 근데 걔들은 확인하고 자기가 시간이 될 때 답을 주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나보다 낫네? 이들은 집중하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시면 25쪽에 보면 인생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싶다면 적절한 대상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장기적인 목표를 성취하려고 할 때 노력하기 전에 먼저 집중력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목표를 이루고 그걸 뭐 달려나가는데 집중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것을 내 걸로 소화시키는 것은 쉽지는 않다는 거죠. 47쪽을 계속 보면요. 쏟아지는 정보, 우리의 시대인 것 같아요. 쏟아지는 정보, 또 짧아지는 집중시간, 아까 3분, 4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이제 인터넷 사용을 통제할 수 없는 존재이고 생각 없이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들을 알고리즘이 계속 뜨면서 아까 말했듯이 내 생각 없이 그냥 알고리즘에 의해서 재밌네 또 가고 또 가다 보면은 막 시간이 뭐 2시간, 3시간 막 그냥 훅훅 넘어가는 것들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헛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우리 스스로를 한번 반성해보는,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은데요. 각자의 잉여 시간, 혹은 내가 헛된 시간을 어떻게 보낸 게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혹은 고쳐야 하지만 좀 잘 안 되는 것들은 게 있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요즘 가장 큰 문제가 네. 릴스나 유튜브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아까 세연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거를 딱 끊어내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저는 그게 가장 많이 버리는 시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요즘 그런 말 있잖아요. 영화 보는 2시간은 아까우면서 릴스나 유튜브 보는 3시간은 후딱 지나간다. 그래서 저는 영화 볼 시간은, 영화나 책 볼 시간은 늘 없다고 하면서 인스타나 유튜브는 3시간, 4시간씩 보고 있는 그런 맞아요. 시간이 많습니다. 맞아요. 네. 저 며칠 전에 그랬어요. 할 일이 많으니까 새벽에 잠이 깬 거예요. 5시 반인가 그때 깼어요. 그래서 할 일이 있어야 돼. 그런데 인스타, 유튜브 릴스를 2시간 봤어요. 그리고 쇼핑을 했어요. 그러니까 8시가 됐더라고요. 너무한 거야. 왜 이랬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네. 저는 대학생 분들한테 공감하겠지만 시험 기간 때 사범대가 각 강의실이 오픈이 되고 뭐 카페에서 공부할 사람은 카페에서 공부하고 하는데 시험 공부를 위한 그 시간 중에 80%는 공부를 안 하고 있다. 뭘 하고 있냐? 그냥 앉아서 일단은 전공책을 펴고 공부해야지 라고 하는 상태에서 이제 갑자기 알고리즘에 빨려 들어가고 카톡도 이거 하기 싫다고 좀 대화도 주고받고 하다가 이제 시험 시간이 다 막다르자 밤을 새고 이제 시험을 보러 갑니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 같습니다. 맞아요. 또 내가 고쳐야 될 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그런 것도 있어요. 저는 퇴근하고 차 안에서 스마트폰 하는 거. 오늘 저의 고백 시간인 것 같은데요. 네. 어느새부터 그냥 주차하고 나서 스마트폰을 습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바로 내려서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앉아서 한 15분을 이걸 만지고 있는 게 잘 안 고쳐져요. 15분이면 양호하신데요? 아, 괜찮아요? 네. 그 네. 정도는 휴식 시간으로. 그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차 안에서 그래서 주차장에서 이렇게 막 그러고 있는 거. 그다음에 자기 전에 스마트폰 하는 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확인하는 거. 네. 동의하시나요? 네. 그런 것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자,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52쪽 보면요. 빠름과 깊이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그 바로바로 반응을 해야 된다 이런 성격을 가진 우리 대부분 우리 친구들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그 빠름과 깊이에서 깊이는 시간을 요구한다. 깊이는 사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모든 것을 다 따라잡아야 하고 늘 이메일을 보내야 한다면 깊이 있는 시간을 가질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빠른 소진을 경험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은 과연 깊이의 문제, 내가 뭔가를 생각을 하고 뭔가를 일을 해 나감에 있어서 깊이가 참 중요한데 빠른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하다 보기보다는 빠른 것도 필요하지만 깊이가 더 중요한데 이 깊이의 문제는 여러분 과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어떤가요? 오늘은 책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내 삶과 함께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서 좀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래서 좀 잘하고 있지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깊이의 문제.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저는 MBTI의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생각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N이거든요. 저는 저도 제 MBTI를 싫어하는데요. INFP입니다. N에다가 생각도 깊이 하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생각이 엄청 커져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나름대로 깊이 있게 생각하려고 평소에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으나 영양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제가 왜 사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생각은 많이 하는 편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하는 습관 자체는 좋은데 생각을 못 끊어내는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너무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그 생각이 너무 깊어져서 막 생각의 알고리즘. 오늘의 모든 결론 알고리즘으로 빠져있는. 그렇군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람은 어떤 게 있었어요? 저는 반대로 생각이 좀 없는 단순한 편이라서 여기 말했듯이 이제 깊이가 좀 없는 그런 삶을 좀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요즘 느낀 게 그러니까 다른 상대방 저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더 많이 들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나랑은 다른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구나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약간 생각을 저도 좀 깊이를 좀 더 만들려고 하는 것 같고 이 방식뿐만 아니라 저는 약간 일 처리를 되게 빨리빨리 하는 걸 좋아해서 근데 빨리 하는 것과 같이 이제 완벽한 것도 이렇게 저는 완벽한 게 좀 부족해서 이제 그럴 때마다 그냥 일 처리를 빨리 끝내고 그 빨리 끝냈으면 그만큼 시간이 남는다는 거니까 그 시간 남는 시간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제가 했던 거를 다시 돌아보는 그걸 통해서 좀 더 깊이를 그래도 추가하려고 네,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나랑 좀 비슷한 것 같다. 네. 또 다른 사람은 어때요? 저는 기록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삶에서도 제가 그냥 하루를 그냥 그러니까 뭔가 의미 있는 걸 하더라도 그걸 기록하지 않고 한 달, 두 달이 지나면 진짜로 중요하게 깨닫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도 기억이 잘 나지 않더라고요. 정말로 기억해야 할 것은 근데 기록 일기나 이런 것들을 써놓으면 나중에 이때 이런 생각했었지 이때 이거 중요하게 생각했었지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책 같은 걸 읽더라도 그냥 한번 읽었을 때는 그냥 그 책의 느낌 이 책 재밌었는데 근데 누가 이 책이 왜 재밌어 라고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던 문장들 제가 느끼던 거를 다 기록을 하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누가 물어봐도 이때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게 중요했다고 생각했었어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제 자신한테 깊이가 생긴 게 된 것 같아서 기록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깊이의 문제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강의나 뭐 이런 수업 준비 뭐 이런 것들도 사실 깊이가 있어야지 만족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일찍 준비하는 편이에요. 뭔가 미션이 있으면 일단은 그게 떨어지는 순간 그때부터 바로 시작을 합니다. 예, 그래서 바로 시작을 하고 그래서 미리미리 좀 해두는 성격이에요. 빨리빨리. 그래서 그러고 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또 수정을 하는 거죠. 계속 보면서. 예, 그래서 일단 하자라는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을 하기보다는 일단 해보자. 그리고 하면서 또 고치고 이렇게. 예, 안 그러면 저는 마음이 좀 불편해지고 또 일을 처리하는 시간이 막 이렇게 부족하면 마음이 막, 예, 못 견뎌요. 그래서 빨리빨리 하는 편이라서 그 대신 일요일 저녁이라든지 아니면 평일에 저녁 하루 정도는 좀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져요.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상을 하고 왜 해야 되는가, 가치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해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니까 좀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좀 생각해보고 내가 정리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면 그거를 끝까지 이루어낼 수 있는 근육이 좀 생긴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런 깊이의 문제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58쪽 보시면요. 멀티태스킹의 함정도 나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멀티태스킹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멀티태스킹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네. 일단 멀티태스킹에서 태스킹이 가진 의미 자체가 네. 업무를 한다. 업무를 어. 해낸다 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특히 지금 현대인 같은 경우에는 해야 할 업무가 하루에도 정말 몇십 개씩 주어지는데 전 이것들을 한 번에 하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모든 걸 다 놓치게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중고등학교 때도 그랬는데 이날은 과학 뽀개는 날, 이날은 국어 뽀개는 날, 이런 식으로 한 가지 과목 그리고 한 가지 업무에 집중해서 해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도 예전에 친구랑 이야기 나눴었는데 제가 관련 기사를 읽어봤었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멀티태스킹이 되는 사람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뉴스 기사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할 말 있는 사람 있어요? 재밌네요. 아무래도 멀티태스킹이라고 사람들이 정의하는 게 동시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번갈아 가면서 얼마나 빨리 전환이 가능한가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마찬가지로 되지 않습니다. 저 밥 먹으면서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밥 먹을 때 제 입에 한 숟가락을 넣고 다음에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조합을 만들 수 있을지 다음 숟가락을 생각하고 있지 절대 영상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땐 정말 밥에만 집중한다. 이런 성격입니다. 저는 의외인데 저는 멀티태스킹을 좀 즐기는 편이에요. 즐기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만 집중하면 하나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반대일 수도 있는데 에너지를 조금씩 나눠서 쓰면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몇 배의 그 즐거움과 만족감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저는 아까 말했듯이 학교에도 있고 대학에 강의도 나갑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고요. 원격 연수도 찍고요. 책도 쓰고요. 논문도 쓰고요. 이런 식으로 잘하는 건 아닌데 하여튼 하나를 한번 경험을 해보면 나머지가 조금 쉽게 풀리는 것 같은 요령이 좀 생긴다 할까? 익숙해져서 그리고 방법을 좀 알고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 않다. 네, 잘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네. 그래서 네, 왜 10%의 사람들 다 못하면 다 5인분의 1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좀 사실 했었어요. 근데 이 책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서도 약간 충격을 먹었어요. 어떤 책에서는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몇 배의 일을 거다라는 책도 있었거든요. 사실. 네. 네. 이 책에서는 우리의 뇌는 동시에 한 가지 이상 한두 개의 생각밖에는 못한다. 그래서 매우 단순하고 인지 능력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유로운 시간이 주어질 때 더 창의적인 것이 떠오르게 된다고도 62쪽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뭘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경험이다. 제가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경험인지 않을까? 예, 그런 걸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자유로운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 그럴 때 창의력의 생각이 탁 떠오르게 된다.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있었어요? 놀다가 갑자기 떠올랐는데 뭐 대박 생각이 아이디어가 번쩍 났다거나 아니면 이런 생각 괜찮은데 뭐 이렇게 위해서 내가 유지하는 습관 뭐 이런 거 어떤 것들 있어요? 혹시 저는 운전하다가 혹은 자기 전에 아니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게 되게 갑자기 생각이 딱 떠오르는 게 있어가지고요. 침대 위에 메모장을 놔둔 습관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생각이 되게 아이디어가 괜찮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수업하면 재밌겠는데, 뭐, 저는 수업하니까 뭐, 이거 동기유발을 저렇게 쓰면 어떨까? 이런 거? 그런 게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그 메모장 기능도 잘 활용하고요. 저는 이런 에듀테크나 뭐 이런 디지털을 되게 좋아하지만, 그 다이어리는 쓰는 다이어리 씁니다. 그거 써요. 그래서 이게 쓰는 것이 또 다른 창의력을 주거든요. 그래서 다이어리 꼭 쓰고요. 앞에 포스트잇 꽉 붙여져 있어요. 그게 다 생각의 아이디어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데서 생각이 좀 창의적인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쉼이 있고 좀 빈틈이 있는 그런 시간들도 충분히 여유를 주는 시간들도 우리의 뇌에서는 열심히 쉬고 있는 게 아니라 뇌를 굴리고 있다라는 것들을 또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일과 쉼이 분명히 균형을 이루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강의라든지 연수를 2시간 했다. 그러면 그 같이 했던 선생님들하고 같이 아니면 뭐 친구들하고 같이 그 다음 2차는 카페를 가요. 그래서 좀 쉬어요. 좀 쉬고 배운 거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고 또 재밌게 지내다 보면 또 그게 또 다시 또 에너지가 되어서 또 그 다음 걸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반복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자, 멀티태스킹의 위험성이 술을 마셨을 때 매우 유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주의한 운전 습관과 같이 그런 형상을 띠고 있으니까 시간과 공간을 잘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멀티태스킹이 잘 된다 이런 생각을 좀 버리고 좀 더 집중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2장 한번 볼게요. 우리가 2장에서는 우리가 SNS에서 하트와 좋아요, 여기 노예들 많죠. 아이고야. SNS에 매달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의 행동주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내가 관심을 받고 있구나, 내가 집중을 받고 있구나, 남한테 주어지는 강화로부터 이런 일에 집중하기를 스스로에게 몰입을 하는 기쁨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요. 몰입이라는 뜻은 너무 일에 빠져 있어서 모든 자아 감각을 잃은 상태, 시간이 사라진 상태, 이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되게 좀 제가 잘 기억하고 싶은 게 몰입을 위해서 3가지가 먼저 설정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명확하게 목표를 잘 선택해야 되고요. 2번째는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 마지막 3번째는 능력의 한계에 가깝지만 능력을 벗어나지 않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독서 모임을 이렇게 강의 의뢰를 받고 이 모임 같이 했다 오늘 와야 되니까요. 미리 준비를 했었어요, 사실. 준비를 했는데 막판에 그래도 또 봐야 된다 했잖아요. 이렇게 딱 받는 시간이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지난주 금요일 날 불금에 8시 반부터 제가 이 원고를 쓰기 시작했어요. 끝나고 나기 12시 반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몰입해서 즐겁게 썼어요. 또 저희가 또 이렇게 3가지 뚜렷한 목표, 의미 있는 일인가? 능력에 벗어나지 않지만 뭔가 도전해 볼 만한 일인가? 생각했을 때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재밌게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여러분이 몰입의 즐거움을 느껴본 경험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교대에서 1학기 때 수학교육론을 수강을 했어요. 근데 그때 교수님께서 주신 과제가 이제 한 일주일에 보고서 2개씩 작성을 하는 거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매주마다 논문 2편을 읽고 그거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라. 근데 매주 다른 주제로 작성을 해라.
이게 과제였어요. 논문도 달라야 됐고, 그래서 구성주의식 수업에 대해서 논하는 게 그 과제였는데, 이제 사실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논문을 이렇게 엄청 많이 읽을 일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논문을 읽고 일단 논문 2편을 최소 인용을 하려면은 그래도 논문 5편을 읽어야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많은 양의 논문을 언제 읽고 언제 보고서 쓰지? 해서 저는 가장 내 정신이 맑을 때가 언제지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고요한 시간 그리고 가장 정신이 맑았던 새벽에 그 글을 썼거든요. 그래서 새벽 한 5시쯤 일어나가지고 그때가 11시 수업이었는데 논문 계속 읽고 근데 그랬더니 정말로 시간이 훅 가 있더라고요. 난 5시에 일어났는데 벌써 이제 학교 갈 시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몰입의 경험을 했었습니다. 보통 정신이 아니고서는 5시에 못 일어나는 거죠. 얼마나 간절했으면. 네. 자, 첫 방이 너무 강했나요? 자, 이를 대답을 못하겠네요. 이를 덮을 수 있는 네 경험자. 네, 좋아요. 저는 약간 일중독? 저는 제가 좋아하는 업무면은 진짜 몇 시간을 붙잡아도 저는 안 힘들거든요. 뭐 체력적으로 지칠 수는 있는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서 오래 일을 했었는데 뭐 아이들의 생활기록부를 보면서 뭐 여긴 전공 적합성이 어떻다 그런 걸 분석하는 작업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거 한 8시간 해도 재미있더라고요. 그리고 문제를 만들어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새벽 1시에서 점심까지 물론 그건 보수를 받는 거니까 작업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문제를 내야 될까 머리 쓰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극단적으로 제가 싫어하는 일은 10분을 해도 싫더라고요. 그래서 몰입의 약간 기준은 자기가 좋아하냐의 여부에 달렸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보통 분들이 아니시군요. 네. 좋아하는 일. 그 다음에 해야 하는 일인데 내가 가장 좋은 컨디션을 유지해서 그것을 할 수 있을 때 또 기쁨을 누려보는 것. 네. 좋습니다. 혹시 또 있나요? 넘어가 될까요? 계속해서 한번 봅시다. 이제 3장에서는 수면의 문제를 다룹니다. 이 장면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수면 아주 현실적이고 사실 이 부분에 더 궁금증을 가지고 왔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크게 변화된 부분도 바로 3장 수면 파트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저도 조금 일 욕심도 있고 막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뭐 많이 하고 싶고 막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싶은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저는 잠을 조금 줄이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대부분 많은 업적을 남긴 분들이 새벽까지 일하는 것을 보면서 네, 저 책을 쓸 때 그랬던 경험이 있거든요. 구글 닥스에서 같이 공동 작업을 했어요. 그때 밤 새벽 1시 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늦게 일하는 사람 별로 없겠지 하면서 했는데 갑자기 어느 교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문서에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왠지 진 것 같은 그런 느낌. 잠시 또 나가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은 새벽을 이렇게 안 주무시는구나. 그래서 오히려 멋있고 막 따라하고 싶은 마음도 사실 있었어요. 근데 원래는 그렇게 밤을 새는 스타일이 저도 아니거든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무조건 잠을 잤던 그런 성격인데 차라리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게 좀 편하고 미라클 모닝이라고 해서 막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되게 좀 성공하는 사람의 어떤 그런 것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결심을 하면 일주일 못 가더라고요. 한 3일 하고 나면 너무 피곤해서 아까 친구 5시에 일어난다고 했는데 저도 그런 적은 있긴 있어요. 엄청 부담스러운 강의를 맡은 적이 있었거든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여기 103쪽을 보시면 하루에 여러분 지금 깨어있는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시간 내리 깨어있으면 술에 취한 것만큼 인지 능력이 손상된다고 합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반응 속도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일 때와 같다는 사실을 읽고 저는 사실 안도감을 가졌습니다. 자도 되겠구나. 자도 되겠구나. 그리고 잘 자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우리가 수면을 취하는 동안 뇌는 청소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다시 작동할 수 있게 셋업을 해주는 거죠. 어느 정도 양질의 수면이 건강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렵겠지만 118쪽에 보시면 침대에 눕기 전에 2시간 전부터 전자기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 차단을 하셔야 되고 아예 스마트폰을 다른 방에 둬서 충전을 하는 것도 좋다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올빼미족처럼 이제는 그런 삶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낮에 깨어서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요즘은 이 책을 읽고 나서 저는 12시 전에는 자려고 합니다. 네, 큰 변화죠. 괜히 그전에는 막 자면 아까웠고요. 뭔가 더 하나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랬는데 이제 잘 자요. 잘 자야 된대요. 그래야지 이 뇌가 이렇게 깨끗하게 씻겨진대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네, 깨어있을 때 집중해서 효율적으로 공부하시고 네, 잘 자고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4장 볼게요. 4장에는 소설의 순환시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미디어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현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도 되게 재밌어요. 페이스북은 전시하기 위해서 나타나고요. 인스타는 겉으로 보이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나타낸다는 표현이 재밌으면서도 어느 정도 공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뭐 소셜미디어에 대한 피로도도 되게 많이 쌓여 있고요. 또 이런 토막난 파편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무엇인가 집중할 때만큼 공감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SNS의 피로도 느끼고 있어요? 느낀 것이 있나요? 아니면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인스타를 너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피로는 있어요. 왜 막 계속 피드가 너무 많이 올라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공감이 안 가는데 공감이 안 가는데 계속 막 올리면 또 그걸 안 보면 되는데 또 궁금하니까 보게 되고 그러면 시간이 계속 가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저는 약간 숨김 처리를 해놔요. 그러니까 조금 덜 피곤하더라고. 덜 보게 되니까. 그래서 조금 의지적으로 약간 저도 이 책을 읽고 나서 조금 몇 주는 덜 봤어요. 근데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약간. 근데, 좀 조절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은 들었었죠. 네. 자, 오늘 제가, 4장까지 정도를 했었는데요. 요쯤에서 오늘 한번 마무리를 지어 보려고 해요. 지금 거의 1시간이 넘는 시간이니까. 네, 집중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1시간 넘었어요. 그래서 이 뒷장은 기회가 된다면 2편으로 우리 한번 또 얘기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긴 시간 이야기를 함께 해줘서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3회죠. 네, 이것으로 오늘 3회 독서 동아리 모임 팟캐스트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